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다소 많이 흔들리셨죠? 혼란스러우셨죠? 왜? 내 계좌는 파란 것 같은데 옆에 종목 보면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상한가, 카카오뱅크가 금요일날 상한가, 월요일날 추가 폭등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42조까지 올라갔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8위, 7위, 9위. 와우. 거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습니까? 23조까지 올라서면서 상한가에 있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내 계좌는 10%고 오늘 하이닉스 그냥 하염없이 무너지고,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오히려요 조금 더 강건하게 시장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주력주의 기준은 그런 상한가의 변동성을 붙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현재의 기준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도 이 종목, 이 업종군이 다시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기준을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도요, 일단 어찌됐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나옵니다. 수익을 내시고 교육받는 여러분들, 아까도 QQQQ 했었죠? 큐라클 같은 종목군들 거래되고 오늘 오래간만에 또 2,000원 이상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내일도 카카오뱅크처럼 금요일날 상한가, 월요일날 에코프로처럼의 상한가, 화요일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한가, 그런 상한가 종목을 내일도 당장 잡아내셔야 되겠죠. 자, 상한가 잡으시고 계좌 좀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력주에서 힘내시고 교재까지 받으셔서 교육받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주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과 각종 종목들 모두 짚어볼 건데요. 지금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특별히 노란톡 무료 오픈 채팅방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직접 입장해주시고 계신 방이고요. 이 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무료 교육들 진행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내내 함께해주시면서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종목 선물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무료 교육 자료들 또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께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요.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미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교육의 힘 느껴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의 힘 바로 수익률에서 느낄 수가 있죠. 자, 어떤 수익률 올리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입니다. 자, PI 첨단 소재 16.78% 상승했죠. 누적 수익률 29.56% 달성했습니다. 자, 큐라클 12.31%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 117%입니다. 명신산업 역시 7.53%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8% 기록했습니다. 노란톡에서 교육해주셨던 종목들도 수익률 낮습니다. 에코프로 HN 27.84% 상한가 가까워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누적 수익률 201%를 넘어섰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7.33% 상승했죠. 누적 수익률 29% 넘어섰습니다. 에코프로는 9.64%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25%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방송 때도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이 있죠. SK케미칼 6.44%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38%를 넘어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32% 상승했는데요. 누적 수익률 176%였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자, 어디서 교육해 주셨냐고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이 방에 입장해 주시는 방법 되게 간단하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윤정도 16, 윤정도 16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오픈 채팅방 하나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저희 참여 비밀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 8888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이런 수익률들 직접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신 분들,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죠.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약간의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습니다. 소형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뭐 글로벌 증시 다 필요 없어요. 국내 증시 놓고 보실 때 이게 어떻게 박스권 내지는 이게 어떻게 힘든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와,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죠. 오늘은 힘든 장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힘들게 한 장이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다소 힘들었죠.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힘든 게 없었어요. 자,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HTS 보시고 또 일반적인 방송 보실 때 윤정도가 케이블 경제 TV 생길 때부터 나왔잖아요. 99년 뭐 2000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근데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뭔가가 잘못돼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데일리 시황 어쩔 수 없는 기준. 자, 외국인이 오늘 1,600억 1조 6천억 팔아서 외국인이 1조 6천억 팔아서 시장에 빠졌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뭐 맞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뭐 팔아서 1조 6천억 팔아서 시장이 약세를 뗐다.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모든 뉘앙스는 뭐냐면 외국인이 1조 6천억 팔았고요. 기간도 1,920억 팔았어요. 당연하지. 순매수 기준에 순매매 기준이니까요.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샀나요? 개인만 샀어요? 외국인, 기관, 개인 3명이서 고수접 칩니까? 3명이에요 지금? 매도 기준에서 4조 4천억에 매도를 했고 분명히 외국인들도 2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2조 7천억의 매도와 2조 5천억의 매수. 이 기준에는요. 순수한 단기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들에 대한 ETF 상품, ELS 상품, ELW 상품 그 상품들에 대한 해지 물량도 있고요. 파생 상품에 대한 해지 물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냥 뭐 주구장창 밑으로 막 집어 던졌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나머지 외국인들 밑에서만 막 받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위로 안 샀으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순매수의 기준에서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팔아서 빠졌어. 아니에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요. 외국인들 55조를 매도했습니다. 시장은요. 폭등 랠리. 폭등 랠리.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왜? 기관 투자자들이 77조를 샀거든. 와, 그러니까 올라갔죠. 기관 투자자의 돈이 누구 돈이에요? 간접 투자 상품, 펀딩 상품, 옆집 영희 누나가 갖다 넣은 돈, 뒷집에 철수형이 갖다 넣은 돈. 말 그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묻지마 투자의 기준의 자금이죠. 2003년에 512포인트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온 그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잡기 위한 그런 금융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완화를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지분율이요. 2003년부터 오늘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미처 못 갖고 왔어요. 2003년이 아니라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시장 어떻게 돼요? 동남아 위기부터 해서 IMF까지 폭락이죠. 그 IMF 때 뭐를 해요? 돈 줄 테니까 외국인 지분한도 열어줘. 알짜 기업 많네.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인 지분한도 풀어줬죠. 그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 찰스 형이 사는 거예요, 옆집? 뒷집에 토마스 형이 삽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매매를 한다 그랬죠.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것도 펀딩 받아서 들어온 자금, 분명하게 계약서가 있겠죠. 그런데 동남아 위기, IMF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막 위로 영차 하면서 사 올릴까요? 떨어지는 물량 사겠죠. 지분율은 10% 이상 증가했는데 지수는 하염없이 무너졌습니다. 거꾸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5조를 파는데 시장은 폭등 랠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세 명이서 고스톱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에 매수 매도가 있는데 오늘은 매도 강도가 좀 월등히 강했나 보다. 그 매도 강도가 어떤 업종에 집중돼 있을까? 매도 강도 집중된 업종 얼마예요? 오늘 순매도 기준에 1조 6천억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9천억 매도, 9천억. 죄송합니다. 그 이상, 1조 이상. 전기전자 업종에 1조 이상이 매도가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화됐다. 개인들은요. 이것도 시장의 왜곡이에요. 왜곡 현상. 예전부터 개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66%. 개인의 참여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개인의 참여도가 아니라 2011년부터 해서 시장에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많이 썼던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 주식수가 SM, CNC가 9,400만 주인데 누군가가 시스템 매매, 매수매도 하면서 거래량을 막 1억 2천만 줄 터뜨려. 아니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발행된 게 9,400만 주인데 1억 2천만 줄 터뜨려요. 그 이상 터뜨리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ELW 1,000만 주 발행했는데 3억 주를 터뜨려. 그게 말이 됩니까? 1,000만 주 발행됐는데 거래량이 3억 주야, 3억 주. 그 비리오 운상. 그래서 이제 시장이 와해가 된 거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에 개인들이 순수하게 매수해야지 그리고 매도해야지 이래서 66% 비중입니까? 아니지.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까지 보면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1조 이상을 매도해버렸구나. 그래 시장이 깨졌구나.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무너진 거 끝난 거야?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3개 창구에서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2개 창구에서 전부 매도가 나온 거예요. 특정 창구의 매도,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이와 한쪽에서 3군데서. 외국계가 3군데뿐이 없나? 3군데뿐이 없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아이고. 그 소수 의견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안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동향 보면은 개인들이 66%의 비중을 차지했죠. 응? 거래소에서는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이. 개인들 특히 기관들 대비해서 외국인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선물 시장의 무형의 흐름을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LP 역할을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6,400계약 매도죠. 몇십만 계약 중에 6,400계약이야. 근데 그냥 얘기할 때 6,400계약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이 선물 쪽의 매매가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지, LP의 역할, 시장 조성자 이 기준인 거지. 이걸 가지고 매수매도 해갖고 선물해서 내가 그냥 또 옵션에서 100배짜리 수익 한번 내보자. 자기들 돈이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그냥 고객들 돈 갖다가 이번에 100배짜리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냐고. 이게 시장 조성의 기준이잖아요. 전혀 틀리진 않아요. 순매도 기준에 6천억 매도를 했구나. 그래서 시장이 약세를 쳤고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게 3명이 고스톱 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의 시장이 왜 빠졌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시장 빠진 거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만 2.33 빠졌어. 나머지 빠진 거 있어? 없어요. 나머지 뭐가 그렇게 빠졌나? 전기가스업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 그죠? 인기 없는 유틸리티 업종 아니에요. 또 어느 게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짜리가 이 거짓말장애들 진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다 그럴 거냐. 오늘 시장이 안 좋고요. 뭐가 안 좋아. 어제보다 좋다. 어제 하락 종목의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이었어. 어제.
0.7%가 그렇게 시장이 힘들어요? 계산해 볼까요? 오늘 22포인트 빠졌죠? 응? 계산해 보세요.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2.33 곱하기 33%의 비중이에요. 이거 곱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대략 0.7%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흐름에 시장 지수의 0.7% 수준을 전기전자 업종이 뺐다. 몇 포인트 뺐냐면 25포인트 뺐어요.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빠진 게 사실은 거의 없어. 윤정도만 그냥 떼찌떼찌 해야 되는 거예요. 떼찌떼찌 한번 갑시다. 윤정도 너 떼찌떼찌. 너 IT 그냥 대장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이닉스 얼마나 손실이 난지 몰라. 윤정도 떼찌떼찌.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떼찌떼찌. 전기전자 업종만이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떼찌떼찌. 전기전자 업종 너 혼나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떼찌떼찌. 왜 빠졌는지 오늘 시장 왜 흔들렸는지를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채널 돌려서 엉뚱한 소리 방금 얘기한 거 외국인이 팔았어요. 얼마나 팔았길래 조단위에 매매해서 전기전자 업종만 팔았지. 외국인이 선물 매도했어요. 16만 주 계약 중에서 6천 계약이 해지성으로 계약이 된 건데 시장 조성된 건데 그게 뭐 떼찌떼찌 빨리 한번 쭉 갑시다. 떼찌떼찌 그냥 말이야. 떼찌떼찌 해줘야지. 어떻게 하이닉스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윤정도가 밑에 좀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지. 받쳤는데 안 되더라고. 결론적으로 이 웃을 일은 아닌데요. 지금의 오늘의 문제의 부분은 잘 보세요. 시장의 기준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문제가 됐어요. 이쪽 사실은 약법에서 있다가 여기가 더 확대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시장 조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 시장의 조정.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뭐 나왔어요? 내일 옵션 만기. 옵션 만기는 내일 문제가 되든가. 옵션이 시장을 건드는 거 봤어요? 지금처럼의 거래대금에서 웹도덕 현상이 나? 꼬리가 몸통을 때려? 지금의 거래대금에, 지금의 시장 거래대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시장 확정 리스크가 있대. 네 번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안 돼서 그렇대. 말도 안 되는. 다섯 번째 전기전자 업종. 자 그러면 짧게 빨리빨리 가봅시다. 첫 번째 코로나19 제가 말씀드리죠. 사스 때든 메르스 때든 코로나 때든 각국의 중앙정부가 공조를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함께 나서서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책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뿌릴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가 훼손되죠.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이 늘어났고 부동산이 그냥 떠요. 정책을 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부동산이 수급에 눌림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돈이 풀려서 어디 갈 데가 가장 많이 갈 데가 부동산 주식시장. 돈의 가치가 훼손됐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월에 저점 찍고 글로벌 시장 모두 3월에 저점 찍고 모든 국가 3월에 저점 찍고 단 한 번도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 때 폭락이 나온 적이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올라가는 업종 있어? 막 그냥 예전처럼 막 상한가 갔어요? 뭐 진단키트가 점상으로 막 가나? 지난해 5월 14일처럼 시즌이 상한가 가고 넵질로미스, GC, 수젠텍이 네 종목이 합쳐서 막 거래대금 4조씩 터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듣고 오셔가지고 그래 맞아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거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무너진 적이 없어요. 3월 이후에. 어디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는 내용을 그걸 진실이냐. 게으름이 병입니다. 능동적으로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옵션 만기를 방금 얘기했죠. 아까 선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니 옵션 100배짜리 한번 내볼까? 이거 철수 형이 이거 주식하라고 또 이거 수익 좀 내주라고 돈 주셨는데 계약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옵션 100배짜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옵션 만기일이. 야 진짜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옵션 만기일 이 옵션 만기일의 포지션이나 선물 만기일의 포지션을요.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HTS에 나오긴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해치가 돼 있구나. 여기서 포지션이 잡혔구나. 그 포지션이 잡힌 거지 그게 매매 기준점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뭐 하려고 주식하나? 내일 그냥 옵션 방향성 포지션 잡힌 대로 하방이야? 매도? 혹은 풋옵션 매수? 그러면 제주도 땅 내가 다 사겠네?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파생 담당에 분석해 놓은 거 그거 한 번씩 그냥 대충 훑어보고 지도 이해도 못하고 나와서 자기도 이해도 못하고 나와서 엄한 소리. 만기일 변동성이요. 만기일 변동성이 어디 있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허약할 때 거래대금이 지난해 1월 2일처럼 4조 6천억 분이 안 터질 때 지금은요 올해 1월 11일에 44조 4천억 터졌어 거래대금이. 어떻게 파생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몸통을 때려요. 웩도덕 현상이 지금 상태에 어떻게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고 있어. 세 번째 기준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걸 꼭 설명해야 돼? 지금 뭐 북한 문제 때문에 아니 전기전자 업종만 북한에 영향받나? 나머지는 멀쩡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사면의 문제? 이거 몰랐어요? 가석방하고 그 다음 수순이 사면을 하겠죠. 마지막 문제 전기전자 업종 왜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전기전자 업종 말 그대로 이게 폭락입니까? 하이닉스가 많이 힘든 거지. 하이닉스의 D램 쪽에 문제 부분이 불거졌다? 아니 삼성전자는 그러면 영향 안 받아요? 삼성전자 8만 원 돌려놨다가 다시 밀려준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금 약세,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나서 어제 약세, 그리고 오늘 재차 8만 원이 이탈됐지만 충격적인 상황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30% 누가 여기서 116% 땡기면서 그러면서 2200의 고점, 2300의 고점을 2600까지 누가 들어올려줘? 얘네가 왜?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1위 상위 올라온 게 애플 2조 넘겼죠. 2017년도에 1조 넘긴 애플이 2조를 넘기고 있잖아요. MSI 2조 넘겼었죠. IT가 실질적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깨져요. 저점이 2016년 저점. 얘는 안 깨져.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져요. 왜? 실적이 바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20년대 고점을 넘겨요. 얘네 못 움직일 때 왜? 다른 업종 다 못 가. 아직도 그래요 사실은. 규모의 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저평가 상태, 실질적인 실적 부분의 기준. 이 2600 찍고 나서 다시 2200으로 내려와 있는 이 시점에 이거를 다시 3000까지 들어 올려준 게 누군데 여기서 실적이 나와서 80% 들어 올려서 40% 땡겨놓은 거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를 이걸 무슨 박스권에다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이게 지금 시장 조정입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는 누가 땡겨요? 여기서 땡겨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과 흐름도 똑같습니다. 디커플링이 있었죠. 정정 불안과 그룹원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서 다소 꺾여도 여기서는 올라갈 자리라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는 116%, 여기는 102% 움직였어요. 중간에 디커플링이 나온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야. 그러면 여기서 5% 빠졌는데 그게 왜 700% 올라와서 하이닉스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기준 2017년도 당시에는 여기 200%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300%대 물론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기준 2배 올라와 있다고. 디커플링 상태라고. 오히려 이쪽이 횡보하고 있으면 이쪽이 올라가야 돼. 여기서 5% 빠지면 여기서 2%. 오늘 기술주가 문제였으면 대만이 폭락이 나와야지. 5월 12일 날 대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시장 지수가 기술주 위주에. 오늘 왜? 약보합 0.5% 약보합. 약보합이야 그냥 보합이지 8%까지 움직이던 업체 대만인데. 아 그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밀렸는데 아니 있잖아 시장 조사기관이 확인해 봤더니 그냥 12월에 D램 가격이 어떤 D램 정확히 PC D램 지금 하이닉스가 PC에 넣는 D램을 만드는 그거에 대한 비중을 갖고 가는 업체야? 삼성전자가? 고정거래처의 단가 ASP가 문제가 되는지를 그걸 놓고 보는 거죠. 그럼 고정거래처의 단가를 누가 알려줍니까? 실적이 나와야 고정거래처 단가가 낮아져서 실적이 안 좋아졌나 이렇게 되겠지. 지금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이라든가 어떻게 서버 증설. 카카오 게임즈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딘 성공해서 어떻게 서버 증설하고 그 서버 증설의 기준인 거지. 채널들이 뭐라고 그래요? 17년도에도 그 호황인데도 이거 채굴하려고 PC를 고사양을 써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야지 그래픽 카드가. 그 D램 그 PC에 넣는 D램 때문에 기준이에요. 2016년 이후에 반도체 업체들의 강세가 서버발 D램이잖아요. 아마존부터 해서 중국 또 유튜브부터 해서 넷플릭스부터 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기준의 흐름을 무슨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다른 쪽이 무너져야지 같이 동반적으로.
결론은요. 윤정두가 억지를 쓴다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1조 6천억의 외국인 매도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얼마? 1조 이상 매다 팔았습니다. 오늘 기준에 어제 기준에 3,600억이었는데 그 문제는 안 돼요, 사실은. 오늘 기준에 순 매도량 기준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게 금액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9,600억. 9,600억. 근데 이것을 다 같이 쏟아붓는 매도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전체가 다 얘네를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 모건 스탠리네? 모건 스탠리 혼자서 얼마? 양쪽의 종목 합쳐서 4,200억을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JP 모건이 둘이 합쳐서 얼마? 2,800억을 팔아요. 그럼 거기 두 개 합쳐서만 6천억이죠. 예? 그러고 나서 띠용 했더니 다이와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1,100억, 7천억이죠. 맞잖아요. 1,000억, 2,800억, 8천억이네, 8천억. 깜짝 놀랐어. 2,800억, 7천, 얼마야? 2,800억, 7천억, 죄송합니다. 7천억. 전체 1조 수준에서 7천억. 나머지 3천억은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3%의 외국인 지분, 하이닉스 48%의 외국인 지분, 그 중에서 요만큼 팔았어, 오늘. 예? 이만큼. 수량으로 기준 잡아드려요. 정확하게. 자, 수량으로 한번 봅시다. 370만 주, 380만 주 창구의 기준이에요. 창구의 기준, 외국계 창구.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주 팔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 이거 7억 2,800만 주짜리에 7억 2,800만 주에 얼마큼을 팔았냐 이거예요. 59억 주짜리에 얼마를 팔았냐 이거야. 외국인 지분 53%에 이쪽 지분 48%면은 이런 식으로 팔아서 그러면 한 1,000원짜리 되겠네. 내일부터는 그냥 막 점한 거 나오고. 특정 창고에 매도라는 거예요. 어? 지난주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강세를 띨 때 뭐라 그러니까 이거를 3거래일 만에 하이닉스 막 10% 올라니까 뭐라 그래. 반도체 다시 업하고 호조 세고 뭐. 지금의 기준에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요. 이제 하반기뿐이 안 남았잖아요. 9조 5천억, 9조 6천억, 9조 7천억입니다. 순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동네 창피해서 말을 못해 80조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PER이. 동네 창피해. 내년 전망치 낮춰서 13조 3천억이에요. 13조 3천억 대비해서 지금 얼마 77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ER이? 6배가 안 나와. 5배. 아니, 기술주 성장주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비중만 우리나라 전체 얼마? 우리나라 전체 비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치면 40%에 육박합니다.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8% 가까이를 해요. 8% 가까이 하는, 그럼 8%면 얼마야? 2,200조에 8%면은 170조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70조인데 그걸 낄낄낄 웃으면서 채널 돌리면요. 하이닉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안 돼서 밀려 떨어지는데 지수가 멀쩡할 것 같습니까? 내일 기준에 지수가 만약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눌리게 되면 얼마 전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띄었을 때 첫날 지수는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 근데 두 번째 날 추가 강세를 확 띄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나머지가 안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특히 대형주는요.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 그 영향력 때문에 같이 올라가요. 전기전자 업종만 올라가서 거기만 비중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 비슷한 비중을 벤치마킹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익률의 규모는 주도주에서 더 움직이는 거고. 이게 모든 게 머리 아프다.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노란 또 국민톡에 오셔서 윤정두 얘기 듣고 있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다 뭐 윤정두가 알아서 지가 확인했대. 34년 주식했대.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했대. 전체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까지 해서 윤정두가 안 나간 방송이 없대. 프로필 샥 나온대 지금 금방. 여러분들 기준에서 프로필 좀 딱 나오죠. 윤정두가 이렇게 오랫동안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옆에서 그냥 방송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오로지 그래 열심히 윤정두가 공부하겠구나.
그렇게 설정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여다보실 때 시가총액과 거래대금과 당연히 실적은 미리 챙겨보셔야죠. 그걸 확인하십시오. 시가총액 1조 미만 요만한 종목에 거래대금 요만한 종목을 방송에서 예전에는 금융감독기관이 못하겠어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 자체를. 비이성적인 테마주들 언급도 못하게 했고. 시장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장에 긍정적인 흐름만 놓고 보십시오.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받으시고 카카오뱅크처럼 상한가, 에코프로처럼 상한가,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상한가 함께 잡아내실 분들만 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아주 열정적인 교육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 생방송 시간을 매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셨을 때 이 본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님의 각종 무료 교육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아주 여러분들께 혜택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유익한 정보만 가져가시면 참 좋을 텐데 요즘도 계속해서 불법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는요,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지 않으시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간 있으시다면 한 번씩 신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불법 광고는요, 저희 관리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본방송 끝날 때까지 오픈 채팅방에 계속 남아 계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각종 무료 교육 자료들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밤 11시 10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에 이어서 도서 자료, 캔들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시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검색창에서 윤정도 16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오늘의 참여 비밀 코드 8888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무사히 입장해 주셨는지 출석 체크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는 231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2310이라는 숫자의 의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2310은요, 오늘 밤 23시 10분을 뜻합니다. 자, 23시 10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께서도요, 2310, 23시 10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김희숙님, 천봉님, 너희들만 행복하다면님, 그리고 프로액티브님, 장원샘님, 백영진님, 민영동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실시간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받고 있고요. 각종 혜택들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검색 과정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를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비밀 코드 8888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려는 갖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 3대 지수 다 강세를 띠고 있고요. 시장의 지수가 강세를 띈다면 대형주의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다 쫓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움직이는데 대형주가 어떻게 별도로 가나요? 아니죠. 지수가 움직인다, 대형주가 움직인다.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한 의미보다는 한 가지 더 놓고 보시는 게 뭐예요? 상승률 상위, 똑같은 상승률이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상위. 이거 보시면은 얼마나 많아요. 셀리드, 셀트리온, 제약, PI, 첨단 소재, 전부 오늘 여러분들 또 최근에 여러분들 같이 들여다보셨던 카카오뱅크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이슈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고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정점이다라는 인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 같은 흐름, 금요일 날 17% 올라왔을 때 흐름. 결론적으로 요 기준 내 24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SK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3주까지 올라가면서 19개사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36조까지 치고 올라간 카카오뱅크 44조 2천억까지도 올라왔었죠. 42조. 그 흐름들이 그런 데서 상한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력주에서 힘겨운 흐름도 같이 싸워 나가다 보니까 아니 카카오뱅크가 상한가고 그 다음날 25% 올라왔는데 나는 뭐 했을까? 근데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아쉬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 아쉬워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나중에 돼서 이런 변동성에서는 나중에 뭐 차분해지면 다시 보더라도 이런 변동성에서는 내가 매매가 원활하신 기준의 경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들여다보시고 그렇지 않고 난 직장에 다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의 변동성을 따라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은 완벽하게 펀더멘탈 검증하고 진짜 내 안전자산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돼야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그렇게 안정적인 기준이 돼야지 변동성이 들쑥날쑥 고점 찍은 다음에 80% 밀려 내려오고 그런 흐름의 기준은 안 되겠죠.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시금 오늘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봤어요. 왜?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나와서 내일도 거래대금이 나오는지 볼 거고 당분간 거래대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거래대금이 땅 터지는 순간 확. 근데 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규제 완화 그렇게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그 당시에 코로나19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하반기에 묻지마가 돼버렸죠. 근데 그 정점 시가총액 3위까지 찍은 시가총액 그 당시에 40조 넘기면 3위였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 둘 다 70%씩 밀려요. 고점 대비 70%. 시장은 멀쩡한데. 그러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른 이유의 기준에서 강세를 띠기도 했지만 그 변동성들의 흐름을 오롯이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얘기하면 뭐 셀트리온 왜 얼마나 좋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변동성. 고점 대비 70%까지 내려오는 시가총액 3위였던 종목군들의 그러면 펀더멘탈을 먼저 보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 그러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원활한 매매가 되신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의 기준을 잡는다. 원활한 매매가 되신다는 거는 나 단기 공략하고 싶어요.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거. 그러면은 그것도 무조건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 카카오뱅크가 3조 7천억 터지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금요일 날. 아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거래대금 터지면서 23조 넘기면서 화요일 날 장중 상한가. 그 흐름들을 다 잡아내셔야죠. 결론적으로 1조 미만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특이한 케이스들 이렇게 큐라클처럼 계속 거래대금 나오는 케이스들 또 윤정두가 거래대금 수반되는지 확인하고 들여다본다 하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들 나머지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렇게 박스 쳐드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최근 터지는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오늘 기준에서도 10일이네요. 10일 그죠? 오늘 기준 잡히겠죠. 23시 24 오늘 23시 10분에 온라인 교육 유튜브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유튜브에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서 23시 10분부터 또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서 저렇게 올려드려요. 자, 큐라클입니다. 명신사람입니다. SK케미컬입니다. 아침에도 똑같이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종목을 안 바꾸고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큐라클 1차 VI 대박 수익 감사 오늘이 힘들었다고요? 윤정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겠죠. IT가 주도줍니다. 여전히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안 바뀝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실적 범위의 컨센서스 아직 크게 낮춰진 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거지. 아까 보시니까 오늘 기준에서 수익도 어마어마하죠. 어제 야간 기준에서는 그제 야간 기준에서는 LG전자가 있던 자리에 하나 둘 셋 띠용 SK 바이오사이언스 언제? 어제 개장 전에 와우.
어떻게 됐어요? 3%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3%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그 흐름들을 다 잡아간 거잖아요. 큐라클임, 큐라클. 나머지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데 지난주 금요일 8월 6일부터 8월 9일, 10일, 11일까지 여러분들이 노란톡 국민톡에서 띵동 소리가 나면 어떻게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여기 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현작입니다. VA SK 바이오사이언스 금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17% 폭등. 9일 날 어떻게 했어요? 살짝 눌려지는 흐름 속에서 10일 날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라네. 9일 날은요. 그러면 에코프로 삼형제, 에코프로 상한가.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 1조 8천억까지. 상한가. 에코프로 HN에 이어서. 이 흐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맨 처음 시황 말씀드릴 때처럼 자신감 가지십시오.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글로벌 증시 모두 긍정적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주력주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런 쪽에서도 교육을 받고 들여다볼 수 있다.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300개 종목에서 5개를 올려드렸는데 그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됐어요? 17% 폭등. 그리고 나서 상한가. 나머지는요. 이현작 VI, 넥스바이오 VI 전부 그런 흐름들. 큐라클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기준에 당장 금요일 날 카카오뱅크처럼 상한가, 월요일 날 에코프로처럼 상한가, 화요일 날 시가총액 23조까지 올라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한가. 내일도 당장 상한가 잡아내셔야죠. 예? 상상상으로 간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빨리 찾아 들어오시고 지금 접속해 계세요. 그럼 박성재 TV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23시 10분까지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빨리 뛰어가서 방금 같은 이런 종목들 다 오픈해드리고 교육 잡아드립니다. 교재는요. 노란톡에서 받으셔야죠. 교재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교재들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제 이 방송 끝날 때까지만 입장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요, 이 본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각종 교육의 혜택들 받아가시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납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8888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입장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교육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 강의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셨는지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진행해 보실 시간인데요. 자,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저희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또는 검색 과정 이용하셔서 들어와 주셨다면요. 상상상 이렇게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받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잡아드려요.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의 셀트리온 삼형제가 단발성이겠느냐 아니면 추세적인 강세냐, 그럼 그 부분은 거래대금이 무조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량의 기준이죠. 이 기준을 좀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윤정두와 함께. 윤정두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윤정두가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돼야 돼. 최소 이 거래대금의 7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변동성의 흐름은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이 거래대금만 유지만 되고 돌파를 해주면은 그러면 변동성 확장될 수 있다. 그 기준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범인지 확인을 못하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을 먼저 잡아드린 거예요. 예전에 윤정두는요. 작년에 11월 25일 아주 윤정두는 시간관념, 날짜관념 철저하죠.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개장 초부터 빰 치고 올라가서 쫙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갔네. 농담이 아니라 상한가 갔잖아요. 장중에. 그 수익 다 잡아먹고
수익 나셨죠? 아니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못 들어갔는데. 그래요? 그럼 봅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15%, 20%. 장중 기준에 셀트리온 제약이 26%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거래대금이요.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써버립니다. 그 이전까지 2018년도 1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3조 3천억, 3조 4천억 이렇게 터트린 거래대금을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얼마 3조 6천억을 터트리면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바꿔버려요. 그거를 이제 다시 바꾼 게 누구요? 이번에 금요일 날 카카오뱅크가 3조 7천억. 그거를 바로 화요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4조를 터트리면서 또 바꾸죠. 그러면 영원한 1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1월 11일 날 8조 3천억을 터트린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의 변동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이렇게 2시 23분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려서 매직 계산기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어설프게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매직 계산기의 12%인데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 12% 이상 안 따라붙습니다. 10% 이상 안 따라붙습니다. 아주 특이한 SK 바이오사이언스만 16%까지 따라붙어서 결국은 상한가까지 다 잡아냈죠. 화요일 날, 당일 날.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으면 일단은 관망을 한다. 근데 누적적인 개장 초에 거래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내일 들여다본다. 내일 거래대금 없으면 당분간 들여다본다.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본다. 5분봉이든 월봉이든 이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이게 80% 빠진 거예요? 70%?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와서 3위까지 올라왔던 이건 셀트리온 제약이구나. 죄송합니다. 똑같이 셀트리온으로 놓고 볼 때 셀트리온 제약은 80% 빠졌어요. 농담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0% 빠졌어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변동성이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래대금 없으면 뉴스가 뭐가 나왔던 앞으로 뭐가 끝내준다 하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 상승잉태 확인형을 맞추어주는 거래대금. 그런데 앞전처럼의 큰 변동성을 원하려면 그 거래대금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윤정도하고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 교육 다 잡아들인다. 일본 기준에 저 멀리 동그라미 쳐드린 저런 흐름들. 이 흐름들을 원하시잖아요. 이게 11월 25일이니까 날짜가 정확히 뒤져보세요. HTS에서. 그 흐름들을 다 잡아갈 수 있으려면 윤정도와 함께 거래대금 수익 내시고 거래대금 수익 내시고 거래대금 교육받고 시간 없어서 이제 큐라클 빨리 넘어왔는데 23시 10분에 큐라클뿐만 아니고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이 교육들 다 잡아드릴 거예요. 큐라클을 정확히 7월 30일부터 700만 주의 기준거래량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거래대금 맞춰줘. 8월 6일 8월 7일 여기 보시면 정확히 700만 주입니다. 8월 5일 날 와 VI 폭등 땡큐 감사합니다. 6일 날 기준거래량도 700만 주입니다. 시간별 거래량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엄마 SK바이오사이언스 25만 원 목표야? 30만 2천 원 갔는데 큐라클 와 4만 7천 원 목표야? 6만 원을 훌쩍 넘겨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 흐름 속에서 7천억짜리이기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해. 1조 미만이잖아. 매번 이렇게 노란톡 국민톡에 유튜브에 동영상 교육 올려드리고 이 자료 기준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지 마시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거래대금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십시오. 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자. 매직 계산기 활용하자. 그러고 나서 VI. 계속 급등. 운전 잘하고 있죠? 이런 기준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히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23시 10분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